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부동산 또 우리 중개 업무와 관련된 부가세의 실무 내용 정리,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시설비나 권리금을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아주 가끔이지만 인수받는 쪽,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측에서 시설비나 권리금의 부가세를 별도로 줄 테니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는 임차인이 흔쾌히 협조를 해줘서 일사천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나가는 임차인이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이 망해서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 그리고 들어오는 임차인은 법인일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법인은 나가는 금액을 하나하나 다 증빙해야 하죠. 당연히 부가세를 내더라도 세금 계산서 받기를 희망해요. 반면에 나가는 임차인은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머금고 폐업하는 중입니다. 기분도 굉장히 안 좋죠. 얼마라도 빨리 챙긴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하고 싶어 할 뿐이지 세금 문제 같은 것 자체를 신경 쓰기 싫어해요. 사소한 얘기라도 몇 번 반복되면 짜증스러워지고요.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이나 고집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중개사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우선 적격 증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요.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를 냈을 경우에 받는 것이고요. 면세 사업자에게 면세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세금 계산서와 그냥 계산서의 차이는 이거고요. 마지막에 간이 영수증도 있는데 제가 일부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간이 영수증도 아주 소액일 경우에는 적격 증빙으로 쳐주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소액인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패스할게요. 여하튼 말씀드린 네 가지 중 하나가 있으면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적격 증빙까지는 아니지만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간이 영수증이 있다거나 계좌이체 기록이 있다거나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타당하게 보이는 어떤 자료가 있고 일정한 가산세를 낸다면 그 지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걸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라 부르고요. 가산세는 적격 증빙이 미수치된 금액의 2%입니다. 자, 기본 공부는 끝났어요. 이제 활용만 하면 됩니다. 들어오는 법인 쪽에서 해당 물건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지만 제대로 된 영수 처리가 안 되면 돈을 지급하기 어려우니 안타깝지만 이 물건으로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지불한 시설비나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지출한 돈에 대해서 경비 처리를 못하면 본인이 소득세 정산 시에 세금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끝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간 돈과 법인 통장의 지출 내역을 일치시키지 못하면 세금에서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혹시라도 세무조사 등이 있을 때 횡령 같은 문제로 대표나 경리 담당자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공부도 했고 이해도 했으니까 방법을 제시해주면 끝나죠. 대표님,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해도 가산세를 내고 정당하게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문제되지 않으니까 추후에 가산세 2%만 내시고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처리 방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임차인 측 대표님 또는 임차인 측의 현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사실 이 적격 증빙 미수치 가산세에 대해서는 법인 측 회계 담당자나 법인 담당 세무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나와서 회사 이전할 자리를 알아보는 그 담당자나 법인 대표님은 세무회계 담당자가 아닌 이상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아깝지만 계약을 하지 말고 피해가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회사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겠죠. 저녁에 계약하자는 연락이 올 테고요. 다음날 만났을 때 여러분을 보는 눈빛과 태도가 전문가를 마주하는 태도로 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실무와 관련된 부가세 정리. 오늘까지 총 7개의 영상으로 꼭 필요한 기본기를 마무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적격증빙, 미수치, 가산세 이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